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면면이 공개됐습니다. 김여정 당 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남할 예정입니다. 네, 이른바 백두혈통 일원이 방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 모레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의 일원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2014년 그 인천 아시안게임 때 참석을 했었던 이 황병서, 최룡의 김양건이 흔히 말하는 실세 3인방보다 더 네네. 무게감이 크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와는 상당한 또 차이가 있는 무게감이 이번에 또 느껴집니다. 네. 우선은 이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고 실제 지근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그 참모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인물이 이번에 내려온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혈족으로서는 네. 그 최초의 방남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의 헌법상의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무게감 있는 또 북한에서 공식화된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인물이 내려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최희 지금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도 북한에서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도 뭐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김여정 부부장이 주목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동생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을 향해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 적극적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방남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의 남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적극적 행보를 펼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예. 그 이전에 이제 리셉션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주재를 하는데요. 강릉 아트센터에서 9일 날 낮에 할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대표단의 일원으로 김여정도 아마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펜스 부통령과의 그런 스킨십도 조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김여정이 이번에 이제 내려오면서 남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그 개선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는 예. 그런 또 상징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분신이 남한 땅에 가서 네. 한국 땅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또 김여정 부부장이 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예. 이번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이 일행에게 특사로서의 역할까지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나 또는 구두 메시지의 전달은 뭐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그 청와대를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김여정이 배석하는 이런 식의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에게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북한 내에서 이 김여정 부부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나요? 공식적인 위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그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제1부부장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전선동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실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북측의 예술단 또 응원단 또 체육 분야에서의 선수단 이들의 방남의 전체적인 부분은 북한의 선전선동부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홍보 선전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 북측의 예술단이나 선수단 응원단이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기여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그것을 총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측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당에 있어서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북한에서는 이제 노동당이 가장 북한 체제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한 20위권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국에 지금 상무위원회가 있고 상무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국원 있고 정치국원 바로 아래 후보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봐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러나 이제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예. 가장 가까이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서실장격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과 위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최측근 중의 측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나라를 오는 것에 대한 무게감도 상당한데요. 조금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친서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가지고 오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을까요? 지금 이제 친서나 구두 메시지, 뭐 구두 메시지는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북핵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고 또 북미 관계 차원에서는 굉장한 또 갈등 관계, 강등의 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한반도 전반적인 정세와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서신이나 또는 구두 메시지 전달 가능성이 있다. 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평창 올림픽의 어떤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또 메시지도 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대표 단원으로 네. 최근에 북한의 2인자로 이제 떠오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네. 대표단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이제 최룡해 부위원장이 직접 남측에 온다는 것 자체는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또 하나의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최룡해 부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결국 그 전반적인 어떤 국제사회에 주는 어떤 그런 선전 효과나 또는 미국에 대한 관계 개선 의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김여정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또는 존재감, 또 국제사회에 주는 파장, 또 김여정을 국제사회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을 완전히 대비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여정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그 국제사회의 임팩트를 주는 이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은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 일원 중 한 명이죠. 최휘 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유엔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 제한 조치가 지금 발효돼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은 2017년 1월 11일 날 미국의 개인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네 사람 중에 지금 네.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최희 지금 이제 김여정 그다음에 리성건 중에서 최희, 김여정 이 두 사람이 제재 대상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제재 대상으로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이번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을 지향하는 것이고 북측의 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화 올림픽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단일 행사에 대한 그 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인정하는 예.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한국과 유엔과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1mm, 1cm라도 진전할 수 있다면 네. 그들이 안 내려온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예. 이것은 이제 오히려 제재 효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남북
대표가 남북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렇게 환영사와 답사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한데 네. 교수님께서는 방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좀 신선하거나 또는 생소하거나 또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거의 한 10년 정도 지금 못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새롭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두 분의 환영사 답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북측의 이제 오영철 단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얼음장을 녹이는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전혜성 차관은 먼 길을 오는 것에 대한 수고와 감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우리 전통에 보면은 이제 손님이 오면 한 겨울에 손님이 오면 따뜻한 아랫목을 이제 주는 예. 그 따뜻한 아랫목을 양보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어떻게 보면 이번 평창 올림픽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번 환영사 답사에서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디딤돌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네. 그런 여망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답사 환영사고 젊은 2030 세대들은 아마 이것이 생소하지만 좀 더 이제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조금 전 하던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방남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면담이 이루어진다면은 언제 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마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정이 9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일정을 3일로 우리가 쪼개서 좀 보면은 첫날 일정은 아마 북측에서 지금 이제 항공편으로 올지 경의선 육로로 올지 어떻게 올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예.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아마 오후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리셉션 주요국의 정상급들이 모이는 리셉션에 참석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강릉에서 아마 첫날 여정을 보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날은 평창에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경기가 10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선수단, 남북의 선수단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날 오후나 이 정도에 서울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10일 날 오후나 예. 저녁 또는 11일 오전 정도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청와대를 예방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의 공식적인 수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면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마주보고 예. 그다음에 주변에 배석하는 거기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당연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이 친서 또는 이제 상호 그런 그 최고 지도자 간의 예. 그런 구두 메시지 전달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대중적인 하이라이트는 아마 그날 저녁에 11일 날 저녁에 예.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이죠. 예. 예전에 대극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거기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양쪽에 앉는 그런 공연 관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예. 김여정 부부장도 분명히 또 그 옆에 앉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아마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평창 올림픽에 이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일정이 그렇게 해서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9일부터 11일까지인데 이번에 이제 대표단이 이제 그 대표 단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지금 그 수행원들이 한 16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네네. 20명 가까이 네. 되는 것이고 예. 3명은 지금 이제 또 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남 고위급 대표단의 전 일정을 3명이 이제 북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전체적인 일정에
모든 지금 그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언론들의 관심이 지금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북미 대화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예. 반신반의가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치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9일날 열리는 리셉션장에서 아마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악수하면서 그런 덕담을 나누는 또는 뭔가 뼈 있는 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여정 부부장도 아마 펜스 부통령과 악수를 하고 뭐 한두 마디 이야기가 그 서로 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기대하는 부분은 그것을 좀 넘어서서 좀 더 그런 티타임이랄지 또는 그 선걸음에서라도 몇 마디 좀 더 한반도의 평화 또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의 그 담화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